근데 해외 직구로 하면은 반값이면 살 수가 있어요. 아, 그럼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리점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서는 수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. 제가요?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? 해외에 직구를 업체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비용이 맞지가 않을 것 제가 같은데. 지금 딱 생각할 때 무슨 생각드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언젠가는 수리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럼 그렇죠. AS 업체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도 판매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. 네. 예. 네. 그런 보증 없이는 그거 사기 힘들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AS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이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잖아요. 어쨌든 이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으니까요. 저는 이게 뭐 고장이 난다고 해도 저는 이곡만 고집할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게. 근데 다른 선생님은 가난해 물건하고- 보이지가 않아요. 다른 물건하고 틀리니까. 뭐 그 개인의 저기도 있지만 또 네. 가족의 경제적인 역견도 그게 근데 좌우되니까. 가족들한테 도움받는 시대는 조금 이제 지났고요. 왜냐하면 가족들이 암만 부유하든 뭐하든 자기네 가족이 우선 이제 암만 친형제라도 그거는 좀 지난 것 같아요. 전두환 같은 경우도 있어요. 그거 맞아. 요즘 못되게 나오죠. 그런 사람인지 몰랐죠, 그 전에. 근데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장애인한테 지원해주는 이런 용품 같은 게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요. 제가 그 전에 사회복지법, 사회보장법, 네. 그러니까 법학과 과목 중에 있어요. 저는 법학과 전공했으니까. 그때 그 전에 제가 공부할 때 당시도 외국 선진국과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교되는구나 했는데 점점 우리나라도 그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여러 가지로. 이번에 긴급 지원 재난금만 해도 그렇고. 그렇죠. 예. 근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. 내가 그 전에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은 선진 국가에서는 그 노동법에 의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지금까지도 있거든요.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 장애인 용품 그 업체가 있잖아요. 업체가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. 그 업체에 대한 풍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해외 직구라면 다 반값이에요. 다.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가격에 해외 직구로 사면은 다 반값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그 해외 직구를 이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할 줄을 모르니까 못 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. 그러면 그걸 구입을 하려면은 현금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밖에 없어요. 우리 물건에다 가격을 책정할 때도 우리 블루오션 하잖아요. 뭔가 새로 나오면은 실제 그 생산비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요. 네. 또 특허 그 권리도 있을 수 있고 네. 그런 생각들은 또 보편화되기 전이니까 아마 생산에 대량 생산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. 근데 전 근데?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낙후됐다는 얘기네요 지금. 그렇죠. 이 장애용품 판매업에만 낙후가 돼 있는 거예요. 다른 데에 그러면은 비해서, 다른 우리가 나라에 비해서. 딱 제가 옆에 생각할 때 네. 북한처럼 사람들 못 나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권장을 하고 편의시설도 해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을 못 받는다는 그렇죠.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도움도 많이 못 받는 거고 장애인 콜 문제도 지금 아산시만 유독 좀 유달르고 좀 유달리되게 뭐예요? 조금 더 해준다는 많아요. 얘기예요? 지금 그 다른 장애인 지역에 비해서. 콜이라는 만약에 장애인 콜 택시가 있잖아요. 아, 콜택시 알아요. 콜 택시가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타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65세 이상을 타게끔 만들어놨어요. 근데 65세 이상도 아무나 타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불편하다는 그런 진단서가 있어야 타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 불편하도 뭐하든 휠체어 탄 사람들이 만약에 차 없이 어디 이동하려면은 이거는 휠체어 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장애인 콜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사무실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서 탔어요. 장애인 콜을 타고 싶을 때 신청을 미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예약 같은 식으로 되지 않아요? 안 돼요.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낭비가 너무 심해요. 장애인 콜도. 왜 아니요, 그러냐면은 저는 왜 지금 그러냐면 선생님하고 말씀하고 제가 다른 한 경우를 말씀만 드릴게요. 봤어요. 제가 네, 여기에서 만약에 읍내 주공아파트 알죠? 네, 그럼 읍내 주공아파트에 만약에 장애인 콜 세대가 가고 있어요. 예, 예.
누구 손님을 태우든 뭐든 태우러 어떤 손님을 태우고 세 대가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은 만약에 주공 아파트에서 이 시내로 나온다고 이제 예약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차를 조금이라도 기다려서 태워버리면은 참고 저도 많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렇게 태워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노는 기사가 있으면은 저기 인주에 있어도 차를 보내는 거예요. 그럼 그게 전산 처리가 안 됐나요? 왜요? 그거 다 보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요? 사무실에서 벌써 차 움직이는 예, 게 다 예, 보여요. 예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너무 낭비. 굉장히 비합리적이고. 너무 낭비야. 그리고 또 네. 얼핏 생각할 때 누군가 이렇게 요청을 했죠. 그럼 요청한 시점하고 또 금방 들어올지 않을지 모르니까 아마 그러니까 요청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했고요.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서 하는 체제라면 예약도 안 되고요. 네. 그리고 리프트 차가 다 리프트 차가 있어야 돼요. 저 알아요. 그거 하는 거 봤어요. 수동이 됐던 예, 예. 자동이 됐던 예. 그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오실게 그냥? 네, 금방 갈게요. 예, 예. 그런 차가 다 필요하면은 비용이 비싸잖아요. 근데 만약 65세 이상 휠체어 안 탄 사람들도 다 그 차를 태우는 거예요. 젊은 사람도 타는 거 봤어요. 차라리 예산을 그 차 한 대 살 걸 가지고 차라리 소형차라도 대수를 늘리면은 사람도 편하고 그렇게 이용자도 편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용자가 보니까 전부 다 휠체어 타는 사람만은 아니더라고요. 저는 휠체어 타는 사람만 해당되는 줄 알았거든요. 아니요, 절대로 아니요.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 그분은 예약이 잘 돼 있어서 뭐냐면 병원에 투석하러 다니시는 분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예약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는 순천향 그분은 병원만. 저기 있어요. 순천향 순천병원 아니고 병원이라서 여기 네. 아산 다음 온양 날, 신현대도 다음 그랬어요. 날 그거는 당일날이 아니고 다음 날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분은 내일 저 병원 가고 싶다.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투석하니까. 내가 내일 병원 가고 싶은 날짜가 되면 오늘 예약을 하면 그건 예약이 돼요. 병원에 갈 때.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다던가 오늘 예약은 절대로 안 되죠. 근데 그분 같은 경우 그날 저기 해가지고 그날도? 다녔어요. 예. 그것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네요. 네, 그럼요. 이게 공평해야 되는데. 네. 예약이 없어요 지금 당일날에는. 그 다음 날 무슨 병원 예약이 돼 있다던가 이럴 때는 전날 예약을 잡을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일부러는 예약도 못 잡고. 고맙습니다. 이거 유튜브 올릴게요. 당장은 올릴지 모르겠어요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안녕히 가세요. 건강하시고요. 죄송합니다. 코로나 조심하세요.